임차인이 생각하는 원상회복 그리고 임대인이 생각하는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사람 사이 법으로 쉽게 해결하는 법. 안녕하세요, 사람 사이 황인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고 임대인은 집이 파손된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생각하는 원상회복 그리고 임대인이 생각하는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수리비로 임차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다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를 종료할 때 있어서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정상적인 원상회복 혹은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초가 되는 원상회복의 기준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두 사람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르는 거고요. 만약에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대해서 기재해놓지 않았을 경우 우리 임대차를 했을 당시, 그러니까 목적물이 임차인에게 인도되었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벽지가 누래졌다거나 혹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았는데 배설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서 장판이나 벽지에 대해서 손상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의 사용상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부분이어서 주로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서 벽지가 누래졌다거나 혹은 소모품들이 손상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판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모, 통상적인 손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체적으로 통상적인 손모가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생각하는 원상회복의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원상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들일 비용을 임의로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봤을 때 내가 해준 원상회복이 충분히 타당한데도 그 이상의 금액 혹은 내가 원상회복을 안 해줬지만 그 비용을 나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임대인이 더 과다하게 공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일단 나머지 보증금을 수령한 뒤에 잔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소송상에서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손해로서 얼마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잔여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다면 그 말은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고 공제를 하려고 했던 원상회복 비용 자체가 정당한 근거가 없는 비용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어야 되는데 임대인이 근거 없이 원상회복 비용이라고 돌려주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이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것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서 기존에 냈던 계약금 자체를 몰취당했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특별손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생기는 손해일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잔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가려내서 그 부분을 원상회복하는 데 들인 비용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꼼꼼히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의뢰인분들이 임차인이 처음에 사진을 찍어놓고 임차인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우리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는 어땠는데 현재 상태와 차이는 어떻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차이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상 회복이라는 부분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합의를 한다거나 재판으로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상담을 하셔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 분쟁 법으로 해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 확인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